지난주 매일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4월 14일자 문제요. 예. 자, 우리 2번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죠? 예. 3번 질문으로 갑니다. 2번까지는 확인됐죠? 예.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단의 구성원은 적을게요. 사단의 구성은 마지막 줄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단 대표자가 뭐요?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뭐요? 구성원 전의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죠. 따라서 아무리 대표자일지라도 뭐요? 심지어는 총회 결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구성원은 뭐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총류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해산 사유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이임은 안 된다 그죠. 특정한 행위에 있으면 이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상속할 수 있죠 그죠. 사원지인은 임의규정. 그 다음에 4번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주관적 구분 맞고 정답은 2번이죠. 어디까지 정보는 주물과 독립한 다른 물건. 자, 나머지 지분 넘어갑니다. 5번. 소유권 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가실이 아니다죠. 그죠? 법정가실은 물건이어야만 한다고 죠. 둘 다. 따라서 매매 대금의 대가라지 노동의 대가, 임금은 법정가실이 아니다. 그죠? 다른 지문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올게요. 자, 6번으로 옵니다. 자, 6번 옆에다가 뭐요? 3번도 적으세요. 3번.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뭐요? 최근에는 18회차, 그죠? 예. 그 전후로 2번 정도 출제가 됐지. 18회차 이후로는 등장한 바가 없는 형태의 문제다. 쉽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런 요령대로 풀어야 돼요. 자, 6번. 효력 요건 중 뭐요?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일반적 효력 요건을 찾으면 돼요. 일반적 효력 요건 뭐죠?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목적이 뭐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마지막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죠. 즉 당사자가 능력자일 거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이 있을 거. 5번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근데 나머지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할 거,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가 뭐예요? 조건의 성취, 기한이 도래할 것. 그 다음 뭐예요? 여기까지는 알지만 이런 부분 아니까 모른다 그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재단법인의 경우 그 기본 재산의 처분은 뭐예요? 정관 변경에 해당하도록 유의하려면 뭐예요? 주무관체 허가가 있어야만 유의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 맞죠, 그죠?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뭐예요? 확정적 유효죠, 그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의는 확정적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 맞죠, 그죠?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5번이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7번요. 자, 개개 지문 하나하나를 제가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주의를 할게요. 7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 적으시고 그죠? 여기다가 믿을 것이고 무효이다 그죠? 무효. 그때 무효는 뭐요? 마지막 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에다가 믿을 것이고.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보겠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뭐요? 그 대리 행위 자체는 뭐요? 유효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은 처음부터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따질 수도 없다 그죠? 예. 일단 표현대리를 하면은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을 뿐 거죠. 예. 대리권만 없을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은
표현되는 성립할 여지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런 지문은 성립할 수 없죠. 그죠? 즉,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다 필요 없죠. 그죠? 예, 무조건 무효다. 그죠? 그래서 표현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2번.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죠? 변호사법 위반 행위. 당연히 뭐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죠? 즉,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와 자격이 없는 자 사이에 이런 소송행위의 대리 등에 따른 약정 무효. 나머지 부분 볼 필요 없죠.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103조 위반. 그 다음, 이제는 절대 안 틀립니다. 무효주장. 무효는 뭐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주장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없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 없죠. 그죠? 읽는 순간 지금은 열심히 외워뒀는데, 그죠? 시험 장소에서 잠깐 제가 착각할 수도 있다. 그죠? 즉, 자기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나쁜 짓을 하고서 뭐요? 그 이후에 이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나쁜 놈인데, 그죠? 그래서 잠깐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요? 잘못했더라도 결론은 무효다. 그죠? 그럼 당연히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 주장은 신의책에 반하지 않는다. 4번. 일부 무효에 관한 질문이요. 그 무효의 원인이 뭐예요? 어디 있든 간에 법률의 일부가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죠. 원칙 전부 무효다. 그죠?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된다. 즉, 법률 일부가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 개별 법령에 뭐예요? 다른 어떤 교정이 없다면 일부 무효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전부 무효.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만 그죠? 집중.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은 깁니다. 수업 시간에만 보고 다시 복습할 필요 없어요. 즉, 강행법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효력 규정도 있고 뭐요? 단속 규정도 있다. 그죠? 민법에는 단속 규정은 없어요. 사법상의 계약에 따라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즉 법위반이다. 그죠? 그때 그 얘기가 뭐요? 효력 규정이라면 무효, 단속 규정이라면 유효다. 그죠? 그래서 그 범죄가 무효인지 또는 효력이 제한된지 여부는 당의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그 법규정이 뭐요?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갈린다. 그래서 5번 질문은 여기서만 보고 보지 마세요. 4번 질문까지만. (8번) 질문 갑니다. 모든 무효를 묻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이렇게 문제는. 무효는 무효인데 뭐요? 왜 무효입니까? 반사의 질서 행위의 무효만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 처벌은 받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죠?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 리언. 사기보험이다. 그죠?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치상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다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성소대가 성공보수약정. 이건 뭐요?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유효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그죠? 예.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 요거 되죠? 나머지 볼 필요 없죠?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무조건 무효죠. 진실 정언의 대가 약정은 그 수준이 뭐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야만 무효죠.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건 다른 말로 뭐요? 무효인 것은 거죠. 무효인 것은 하면 원식 불능을 찾는 문제가 2번 중에 1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임의가 있어요. 임의. 자, 임의 동그라미 하시고, 가버리 X 가옥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런데 그 전날에 뭐예요? 가옥이 이미 불타버렸다. 대표적인 원시적 불능 맞죠? 그럼 끝났어요. 무효. 정답은 1번. 2번. 종합적인 지문 형태입니다. 갑이 내심으로는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뭐요? 언녀의 한심을 사기서 고급 성룡차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 뭐죠?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다. 그죠? 원칙 유효. 자, 그 다음. 갑이 얼로부터 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진품 조선벽자로 쏘가서 1000만 원 주고 샀다. 뭡니까? 사기죠. 그죠? 사기 원칙 유효. 그죠? 다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입니다. 그 다음 4번 갑이 채무자가 친구 어린 줄 알고 자신의 부동산 위에다가 건저당권 설정자로 서명 날이려서나 실제 채무자가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병이다. 그죠? 즉 줄이면 뭐예요? 채무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물상 보정인의 착오죠. 중요 착오죠. 그죠? 일단은요. 다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예, 착오 문제입니다. 그 다음 5번 질문. 갑이 부모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이 살 집에 대해서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갑이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일단은 유효지면 취소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10번 질문으로 갑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1번 질문은 우리가 당연히 익히 아는 질문이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 뇌물이죠. 무조건 무효다. 그죠? 103조 2번의 법률 행위로 무효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주의하세요. 법률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따라서 2번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로 인한 것을 알았다. 그럼 반대로 매매계약 당시에는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계약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죠. 유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인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계약이 유효니까 뭐예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103조 위반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03조 위반으로 법률행위가 유효이다 무효이다는 언제를 기준으로요? 행위 당시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그 목적물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그죠? 그럼 체결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유효다. 그죠? 유효이기 때문에 그 이에 알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적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박 채무 변제를 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도박 채무를 변제키라는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103조로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틀렸다. 그죠? 예. 도박 채무를 변제키로 하는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4번. 이제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이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 5번 계속입니다.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할 걸 조건 대가 약정. 키포인트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103조 위반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예, 3번 질문이다. 그죠? 예. 도박 채무를 변제키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는 이 부분을 외울게요.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첫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 관계 또는 뭐요?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정력이하고 뭐요? 103조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첩에게 부동산을 정려를 했습니다. 등기까지 넘겨주세요. 일단 누가 소유자 됐죠? 첩이 소유자 됐죠? 근데 어떤 조건을 다느냐? 헤어지는 순간 뭐요? 없던 걸로 보죠. 해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개념을 안다 그죠? 조건이 성취되면은 법률행위가 뭐요? 효력이 그때부터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이 뭐요? 헤어지는 순간 첩에게 넘어갔던 재산이 뭐요? 다시 누구 거로 돼버려요? 각거로 돼버리죠. 그럼 헤어질 수 없죠. 그죠?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첩에게 여하튼 부동산을 정려하더라도 어떤 목적의 정려는 뭐야? 헤어지면서 그죠? 헤어지면서 첩에게 생계비를 주기로 약정. 첩과 사이에 태어나기로 첩과 사이에 뭐야?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를 지키라는 약정은 유효죠. 그죠? 그럼 해제 조건과 반대 개념이 뭐야?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첩관계 뭐야? 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이다. 그죠? 정지 조건으로 한 정려는 유효죠. 유효입니다.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언제 정려가 효력이 생깁니까? 헤어져야 되죠. 헤어지면서 뭐요? 첩에게 생계대책으로 뭐요? 부동산을 정려키라는 약정은 헤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다. 그죠? 헤어지면 그때부터 정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전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뭐요? 현장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정력이 하면 무효. 첩관계 뭐요? 종료를 정지 조건한 정력이 하고 뭐요? 유효.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이 쉽다.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 참겠다. 그죠? 절대로 혼인 참겠다. 이거는 공소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죠? 그 다음 판단의 시점 뭐야? 행위 당시다. 그죠? 법률에가 103조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죠. 그죠? 예. 틀렸다. 그죠?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다. 그죠? 행위 당시. 그 정답 3번. 그 다음 이제는 보입니다. 강제 집행 면탈 목적하면 뭐야? 마지막에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죠? 예.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자, 그러면 뭐요? 이제는 이런 부분은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예.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결론을 묻는 거죠. 그죠? 우리 키 포인트를 외웠다. 그죠?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깨웠기 때문에 바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계속입니다. 소송에서 정언을 대가로 용인 수준이다. 그죠?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조를 넘는 급부 약정 뭐요?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그죠? 103조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12번) 질문으로 갑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문제집이 뭐요? 일단은 우리 수험서에 맞게끔 일정한 지문들이 뭐요? 반복하도록 엮어뒀죠. 그죠? 그 자체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키로 한 약정. 도박 채무를 뭐요? 이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계약은 뭐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죠? 예.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들 효과를 발생하면 그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실현 가능이 불가능한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때 무효가 되려면 그 불능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되죠. 그래서 일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죠? 일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확정적 불능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개별산이죠. 사찰이 그 존립의 필요 불가결의 임야를 타인에게 정리하는 게 뭐예요? 103조에 반해서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그 다음, 부척관계는 뭐예요? 유지하는 계약, 척관계약. 척계약. 척계약은 뭐예요? 처의 동의 불문하고 무효다. 그죠? 이때 무효인 척계약은 뭐예요? 척계약의 계속을 목적하는 행위죠. 그죠? 다른 말로 유지를 목적하는 행위. 근데 척계약이 뭐예요? 기존 척계약의 단절을 목적하는 행위죠. 다른 말로 기존 척관계 종료를 목적하는 행위는 유효죠. 그죠? 예. 척관계 계속을 의미하는 것만 무효입니다. 다시 여하튼 부척관계 유지계약은 처의 동의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다. 자, 그 다음 5번 동기의 불법이요. 동기의 불법은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칙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죠? 그럼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 불법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요?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죠. 그래서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그죠? 그러면 103조 위반으로 전체 무효죠.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 제3자는 유죄를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다. 불법 동기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행위는 몇 조 위반이 뭐예요?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의 무효죠. 따라서 이때 무효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다. 보죠. 절대적 무효. 그럼 뒷부분 있을 수가 없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효밖에 없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취소도 뭐밖에 없어요? 착오, 사기, 강박으로는 취소밖에 없죠. 그럼 여기다 쓸게요. 옆에다가. 선의의 제3자에게 뭐요?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취소. 무효 취소는 뭐요? 요거다. 그죠? 요거밖에 없죠. 그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뭐죠? 자기들끼리 뭐요?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혼자서 거짓말했다. 비진의 표시. 상대방을 짜고서 거짓말했다. 혼자서 뭐요? 착각을 해서 잘못된 의사표시했다. 그죠? 또는 남에게 속아서 그죠? 협박당해서 의사표시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자기들끼리 문제이지 그 무효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거리 안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무효 취소. 근데 나머지는 뭐요? 103조 위반의 무효, 불공정 범죄의 무효, 의사 무능력의 무효, 제한 능력 취소. 다 법질서와 관련된 거죠. 그 질서 차원의 무효 취소는 뭐요? 누구에게나 효력이 똑같아야 하므로 그죠?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나머지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그 103조 위반의 무효는 뭐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자, 103조 파트에서 사령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럼 이중매매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죠? 예를 들면 대금이 다 완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해놓 이전 등기는 된 바 없다. 그죠?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전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죠? 근데 매도인은 채무자고, 그때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을 다시 별개 이종으로 매도했다. 그죠? 그때 원칙, 이종 매매는 유효.
그래서 병이 유약의 소액을 취득한다 그죠. 그때 채권자인 제1매수인은 채무자인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죠. 그 계약을 뭐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행 불능 상태니까 채고 필요 없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제2매수인이 뭐요? 매도인의 배명에서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죠. 그럼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는 아무리 선이 잘해도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절대 무효. 그때 제1매수인의 보호방안. 이자는 채권자의 불가지고죠. 그때 무효란 이유로 이자에게 격려된 등기를 뭐요?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해야만 그죠. 대위에서만 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자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병 간의 이중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를 통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이런 논점들이 반복돼요. 자, 찾아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5천만의 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8천만의 매도 인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 틀린 것은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유효입니다. 그때 뭐요? 을은 채권자 취득권 행사할 수 없다죠. 그죠? 채권 취득은 안 됩니다. 금전 채권자에만 인정되는 제도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갑병사의 계약이 유효입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때 을은 뭐요?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갑병사의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을은 갑을 대위하여야만 그죠?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을은 대위해야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직접 안 됩니다.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X금을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직접 말소는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4번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때 103조 위반은 이행전은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후에는 뭐요? 절대로 반환 청구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부당 이득이 됐던 뭐요? 무효란 이유로 소유권이 자식에게 남아있다는 이유가 됐던 뭐요? 어떠한 이유로도 103조 위반이가 뭐요? 이미 이행이 됐다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병이 갑을사의 매매 계약 사실 알면서도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그죠? 적극 가담해서 각각 계약을 체했다면 그 갑병사의 이중 매매 계약 무효다 그죠? 예. 그럼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은 여기서 다 지문됐어요. 그럼 이 지문들 뭐야? 약간 변형돼서만 출제될 뿐입니다. 이 부분을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14번 지문으로 갑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르며 기억, 이제는 지문 보고 바로 찾은 연습해야 돼요. 예. 강제 집행 면탈 목적에 하면 뭐요?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리언 말만 어렵게 됐어요.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뭐요? 과도하게 뭐요? 중한 위약벌을 약정했다 그죠? 즉 자신의 지위를 뭐요? 악용하여 가중한 위약벌의 약정행위는 뭐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은 무효예요. 그 다음 이거 대표적인 판례죠 그죠? 103조 위반으로 취득한 뭐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게 해서 타인에게 임치하는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게 해서 임치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 리얼도 똑같다 그죠? 회사가 근로자를 뭐요? 해외에다가 파견하고 귀국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뭐요?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파견 경비를 면회해주고 그 기간 내 대상이 뭐요?
그 경배를 배상키로 한 회사의 약정은 103조 위반 아니죠. 그죠? 103조 위반 아니다. 그 다음, B요. 공무원의 직무에서 청탁하고 뭐요? 보수 지급 약정, 뇌물죠. 그죠?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판례는 103조에 대해서 뭐요? 어떤 것을 주로 외워달라고 했죠?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그죠? 그래서 지문에서 해외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경비를 뭐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 면제해주기라는 회사의 사규라든지고요. 그 다음에 103조 위반으로 취득한 어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 임치약정. 그 다음에 뭐요? 거액의 대가로 주지로 임용하기라는 사실 알고도 뭐요? 이를 주지로 임용하는 임명권자 행위 등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죠? 이런 판례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5번 지문으로 갑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평생 이혼치 않겠다. 그죠? 평생 혼인치 않겠다. 어떤 이들은 이혼치 않겠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다음, 계속 점원이 될까요? 법정에서 점원을 줬고 대가 지급 약정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 그죠? 초과 약정 무효. 그 다음, 3번. 이중매매 사실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은 아니죠. 그죠? 적극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뭡니까? 키포인트죠.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죠. 그럼 결론 103조 위반 아니죠. 그죠?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세금을 포탈해서 다운계약서 약정하는 거 무효 아니죠. 그죠?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는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앞으로 계속 반복될 지문이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이요.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려면은 새로운 행위로서 뭐요? 유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 104조 폭리 행위로 인한 무효, 강행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뭐예요? 끝끝내 무효다. 그죠? 절대로 추인할 수 없죠. 따라서 반사회 질서행위 법률행위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다. 그죠? 네, 추인할 수가 없다. 절대로 추인 못합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이중매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고 해담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이 수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죠. 그럼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예,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뒤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 사실 알고 있는 배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도인 갑은 뭐예요?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죠? 네, 이미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이미 뭐예요? 등기까지 제2매수일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럼 이제 매도인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이행불능입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 이행불능 적으시고. 그러니까 매수인 을은 뭐예요?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도 뭐예요? 각각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네, 이행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갈게요. 4번. 만일 제2매수인 병이 뭐요? 갑의 배명의에 적극 가담했다. 그죠? 그럼 103조 위반은 무효죠. 그때 제1매수인 을은 병에서 뭐요? 직접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죠. 예. 대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정답 4번. 직접 안 됩니다. 제1매수인은 대의해야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직접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사의 경우 103조 위반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는 뭐야? 아무리 선의일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죠. 절대적 무효. 그럼 3번 질문요. 쪽 단순히 제2매수인이 제1매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그 자리를 비난할 수 없다 그죠? 불법이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 해가 위법해야만, 따라서 불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는 불법에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안 것만으로 위법치 않기 때문에 바로 불법에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7번. 다음 중 유효한 약정은? 그래서 기억. 어디가 체크해야 돼요? 여기다 그죠? 부척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정려계약은 무효죠, 그죠? 근데 정지 조건은 정려계약은 뭐예요? 유효다, 그죠? 정지 조건은 태어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고 약정, 그죠? 헤어지면서, 그죠? 그래서 유효입니다. 그래서 애워달라는 거예요. 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정려계약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 그죠? 근데 정조건은 뭐예요?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그죠? 헤어지면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를 지켜, 그죠? 네. 그러면 그 정려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헤어져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 그래서 정답은 바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에서 뭐야? 사례비 지급 약정, 뇌물이죠. 무조건 범죄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다음, 범죄의 대가 약정 103조 위반이죠. 근데 범죄는 당연히 해서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 대가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중단시킬 목적은 뭐예요?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약정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다음, 적극 가담이다, 그죠? 제2양수인이 양도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 이중매매 무효. 그 다음, 동기입니다.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죠? 다만 두 가지.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예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죠? 무효.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예. 첫 관계의 종료를 정지 촉구한 정려계약은 유효입니다. (18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대불변제 약정이 불공정해서 무효입니다. 폭력에도 뭐요? 절대 무효다, 그죠? 절대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선의의 제3자의 무효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하는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란 무효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죠. 따라서 갑을 간의 매배가 무효다, 그죠? 폭리행위로서. 그럼 폭리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예, 절대 무효. 그 다음, 계속이요. 103조 위반의 무효 뭐예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죠? 예. 강행법기 위반에게 103조 위반에게 폭행에는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뭐예요? 103조 위반이다, 그죠? 103조 위반이 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다, 그죠? 예, 103조 위반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4번, 관련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 뭐예요? 초과분만 무효다, 그죠? 전부 무효.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정답은 이제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죠? 진실 정언의 대가 약정이 용인 수준을 초과하면 무효다. 그래서 정답 5번. 19번 갑니다. 103조에 반해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대표적인 판례, 그죠?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뭐요? 언익하게 한 임치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죠, 그죠?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 강제집행 면탈 목적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한 행위는 뭐예요? 103조 위반은 무효죠. 그죠? 103조 위반은 무효. 그 다음, 리얼. 계속이죠. 해외 파견 후 기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속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파견경비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그래서 103조 위반인 것은 디귿이다. 그죠? 예, 디귿입니다. 자, 20번을 보기 전에 여기 올게요. 도박 채권자입니다. 갑이 도박 채무자예요.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키로 한 약정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그때 도박 채무자가 뭐예요? 자신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주고,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뭐예요? 도박 채무자를 대리해서 도박 채무자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때 도박 채무를 변제키로 한 약정은 무효지만 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니 그자가 뭐예요? 대리해서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죠? 자, 볼게요. 20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해서 채무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 을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타당치 않은 것은 1번. 갑을 사이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103조 위반은 무효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도박 채무자 갑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 을에게 수여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죠. 유효입니다. 그 다음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그 대리인 을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맞죠? 그죠? 5번. 그래서 도박 채무의 변제 행위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래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어떤 이유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미 뭐요? 매매 대가로 채무가 변제 충당돼 버렸다. 그죠? 그 충당된 액수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떤 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예. 갑을 사이의 도박 채무 부담액 및 그 변제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지만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채권자 앞으로 수여하는 행위 등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3조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게 다 보니까 이중매매죠. 예, 이중매매. 자, 볼게요. 갑이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수령했다. 그죠?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 이전 넘기했다. 적극 가담이니까 뭐예요? 갑병 간의 매매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상태다. 그죠? 예, 틀린 것은. 그래서 갑병사의 계약은 무효. 그때 제1매수인으로 뭐요? 채무자인 매도인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 그때 제1매수인으로 뭐요? 제2매수인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뭐요? 대의해야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대의치 않고 직접 말소 청구는 하지 못한다. 그죠? 예. 3번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제1매수인이 뭐예요? 말소 청구하려면은 매도인 갑을 대의하여야만. 그죠? 네, 대의해야만. 이런 채권자의 불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을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갑병사의 계약이란 결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를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예,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에 한해서 인정된 제도. 그 다음 5번. 갑병 간의 이중 매매가 지금 무효인 상태죠. 절대 무효. 그래서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적은 뭐요? 절대로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죠? 예, 절대적 무효.
22번으로 갑니다. 103조 2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계속이다 그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 목적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무효. 그 다음 2번 대표적인 판례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게 임차하는 게 뭐예요? 103조 2반 아니다 그죠? 그 다음 키포인트 어디다가 단어를 찾게 돼요? 여기입니다. 청산이죠 그죠? 첫 관계를 종료하면서 그죠? 예. 끝내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 대책의 의미로 새벽에 금원을 지킬 약정 뭐요? 103조 2반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 103조 2반의 모여는 뭐요? 절대적 모여죠. 누구에게나 그죠? 누구에게나 모여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4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모여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죠. 그러면 103조 2반이다. 그죠? 예, 103조 2반. 즉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23번까지 보고 쉬었다 할게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디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 그죠? 강박. 강박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뭐예요? 103조 2반은 아니다 그죠? 강박에다가 찾으셔야 돼요. 강박.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가한 행위는 뭐예요? 강박으로 대한 취소 문제일 뿐. 그 자체가 뭐예요? 103조 2반은 아니다 그죠? 103조 2반 될 수 없다. 강박. 그 다음 강제집행 면탈 목적 103조 2반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세금 포탈 목적 그죠? 103조 2반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리얼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 그죠? 적극 가담 행위는 103조 2반으로 무효 그죠? 예. 리얼만이 103조 2반으로 무효이죠. 무효.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